세월이 흐르고 보니 참으로 무성했던 여름날의 초록도 결국은 단풍으로 물들어 땅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무엇을 위해 그토록 숨가쁘게 달려왔을까요? 성공한 노후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들 통장에 찍힌 수많은 0의 숫자나 의리의리한 대저택 혹은 자식들이 내세울 만한 지위에 오른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100년 가까운 시간을 이 땅 위에서 살아보니 그런 것들은 결국 아침 안개처럼 바람 한 점에 흩어지는 덧없는 것들이더군요. 진정한 성공이란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남은 찌꺼기 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 치열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세우고 자식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키우려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렸죠. 내 집 마련이라는 일생의 과업을 위해 그리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웃의 지갑 크기를 곁눈질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날들이 선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도착한 노년이라는 정거장에서 여전히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옆집 노인이 크루즈 여행을 간다고 해서 혹은 친구의 자식이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비교라는 독초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화원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를 가장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은 통장의 잔고 부족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결핍입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 소화도 안 되는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보다 소박한 밥상이라도 내가 정성껏 길러낸 나물 한 접시에 밥 한 그릇을 달게 비워낼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든든하고 변치 않는 노후 자금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 TV나 인터넷에서 떠들어대는 거창한 성공의 잣대는 우리네 평범한 삶을 늘 작아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손에 쥐지 못한 한두 가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실패작이라 자책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하지만 이것만 갖추고 있다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행복한 인생의 기준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투자 비법도 아니고 대단한 명예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단단한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조용히 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고 네 발로 걸어서 시장을 다녀오며 이웃과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 성취인지 말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내 인생도 이 정도면 참 잘 살아왔구나 하는 따뜻한 안도감이 차오를 것입니다. 남의 인생과 비교하는 마음은 저 멀리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시고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고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결실을 천천히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유독
노후의 행복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가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우리가 지켜온 가치들이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노인 빈곤이니 고독사니 하는 차가운 숫자들을 연일 쏟아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도 저 통계 속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 어쩌나 하는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사회학자들의 분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대 노인이 과거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지탱할 마음의 자원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더 깊은 불안에 빠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해서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는 기쁨보다 가진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몇 배나 더 크게 느낍니다. 젊음이 떠나가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며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의 과정은 어찌 보면 거대한 상실의 연속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집착하게 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혹은 자식들의 성공으로 그 상실감을 메우려 하죠.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말처럼 인간의 욕구 중 가장 높은 단계는 결국 자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결핍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면 그 다음의 행복은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려야 합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행복의 의미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옛 현자들은 행복이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를 평온함, 즉 아타락시아라고 부르는데 이는 엄청난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요소를 하나씩 걷어낸 맑은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노후는 남보다 앞서 나가는 승리의 상태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결핍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 통계가 말하는 공포에 매몰될 필요도 없고 잃어가는 것들에 대해 눈물 지을 이유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상의 작은 기준들을 세우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일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가져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속삭이지만 사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담백한 문장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삶의 지도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성취인지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타인이 정해놓은 성공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만의 단단한 행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의 지혜입니다. 성공한 노후를 결정짓는 기준 중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둥들입니다. 이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일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 감사의 눈물이 흐를지도 모릅니다. 수억 원의 잔고보다 더 소중한 그 기둥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해야 하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공한 노후의 첫 번째 기준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라 그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단순한 몸의 상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권력이자 자산이 됩니다. 고령층의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비라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한 구석도 찌릿하거나 묵직한 통증 없이 가뿐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매일 아침 거액의
배당금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만성적인 고통은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고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특별한 질병 없이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의 주인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 그 자유의 근간은 바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통증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큰 불편함 없이 눈을 뜨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상속을 받은 행운아입니다. 그러니 내 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비로소 쉴 수 있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는 내 두 다리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면 이미 인생의 상위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독립성은 이동할 수 있는 권리에서 나옵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화장실에 가고 거실로 걸어 나오고 집 앞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은 노년의 자존감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근육이 노후의 연금보다 든든하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내 두 다리가 튼튼하여 어디든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과 직접 소통하고 호흡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걷기는 뇌 기능을 깨우고 우울함을 씻어내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약입니다. 휠체어나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땅의 질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을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30분 정도의 산책을 즐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노후 삶의 질 측면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내 다리로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삶의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롭지 않다면 참으로 단단한 인생을 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에 혼자 먹는 밥상을 처량하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고독력이라 부르며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고독력이란 혼자 있는 시간을 쓸쓸함이 아닌 충만한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주변의 북적거림에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 앉아 정성껏 차린 한 끼를 음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내면은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사실 인간은 본래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존재 아닙니까?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어도 결국 내 마음의 빈 공간은 나 스스로 채워야 하는 법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 앞에서 TV 소리에 의지하지 않고 음식의 맛을 천천히 느끼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거친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분들이야말로 노후의 진정한 자유를 얻은 분들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우아하게 보낼 줄 아는 여러분의 태도는 그 어떤 인맥보다 강력한 노후의 무기가 됩니다. 네 번째는 하루를 기다리게 만드는 취미 하나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보다도 끝없이 흐르는 무료함입니다. 할 일 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흐르는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 해야 할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에게 노후는 인생 제2의 전성기가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초를 돌보는 일, 매일 짧은 일기를 쓰는 일,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일처럼 사소해 보이는 활동들이 우리 뇌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현자들은 인간을 유희하는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놀이는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노년의 취미는 자아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자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빈자리를 채워주는 새로운 이름표입니다. 내일은 이것을 완성해야지, 다음 주에는 그곳에 가봐야지 하는 작은 설렘이 여러분의 눈빛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돈을 쓰는 소비형 취미보다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어내는 생산형 취미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매일매일이 축제와 같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 보아도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자유롭게 걷고 혼자서도 당당하며 설레는 일을 하나 가진 삶. 여러분은 이미 이 보물들을 손에 쥐고 계시지 않나요? 앞서 살펴본 네 가지가 우리 몸과 마음의 안을 채우는 기준이었다면 이제 말씀드릴 나머지 네 가지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관계 속에서 평온을 지키는 기준들입니다. 성공한 노후란 결국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걷어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행 빚이 없는 내 집 하나 있으면 그것이 진짜 부자라는 점입니다. 집은 그저 주거의 공간을 넘어 노후에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요새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값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집에 내 지분이 온전히 100%인가 하는 점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이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 매달 나가는 월세나 전세금 인상 걱정 없이 대문에 열쇠를 꽂을 수 있는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자산입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그에게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보다 작고 소박하더라도 빚 없는 내 집 한 칸에서 발 뻗고 자는 사람이 훨씬 더 부유한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빚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부채가 0이라는 숫자를 넘어 내 삶의 주도권을 오롯이 내가 쥐고 있다는 자유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비바람을 막아줄 내 집이 있고 그곳에 내 영혼이 깃들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하를 얻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면 걱정 없는 노후입니다. 부모로서 자식 걱정은 눈 감는 날까지 끝이 없다지만 노후의 자녀가 제 앞가림을 하며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효도이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자녀 지원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자녀의 결혼이나 사업 자금으로 내어주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가 위협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스스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의 모든 의무를 완수하신 겁니다. 이제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녀도 나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한 거리두기가 가능해진 상태,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에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평화입니다. 자녀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안도감 속에 오로지 나의 남은 인생에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큰 파도를 무사히 넘으신 성공한 항해사입니다. 일곱 번째는 언제든 전화 걸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어도 외롭지 않은 노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관계는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화려한 인맥이나 모임이 아닙니다.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진심으로 손뼉 쳐줄 수 있는 사람, 밤늦게 전화 한 통 걸어 차 한잔 하자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동무를 뜻합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내 속마음을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단 3명의 친구만 곁에 있어도 노후의 우울함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진행한 연구에서도 행복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서로의 과거를 기억해주고 현재를 응원해주는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험입니다. 지금 휴대폰 주소록을 열어보세요. 편하게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3명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정서적으로 상위 1%의 부자입니다. 8번째는 매달 연금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기본은 갖춘 삶입니다.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매달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노인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노후에는 한 번에 쥐는 큰 돈보다 매달 들어오는 작은 돈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큰 돈은 쓰면 줄어든다는 공포를 주지만 연금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은 소박하게 생활하며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친구들과 점심 한 끼 편하게 대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사회가 보내는 경의의 표시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8가지 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아마 처음에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하나씩 짚어보며 나도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성공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성공한 노후를 살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칸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우시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준들은 여러분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위로의 문장들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성공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넓은 집에 살며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만드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채찍질했고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의 본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뜨는 것, 내 발로 땅을 딛고 걷는 것, 혼자 먹는 밥상에서 평온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기만 하다면 이미 인생의 구할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성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머지 일하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빚 없는 내 집과 자식들의 독립, 그리고 마음을 나눌 친구와 매달 들어오는 소박한 연금. 이것들은 우리가 평생을 성실하게 일궈온 땀방울의 결실입니다. 이 결실을 두고 이것밖에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 애써온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노후의 성공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덜어내고 지나친 욕심을 덜어내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껍데기를 걷어내고 남은 소박한 일상이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 자신을 향해 환하게 한번 웃어주세요. 그리고 참 잘 살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스스로를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완주하고 있는 승리자이며
오늘 나열한 기준들 중 단 한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가짜 성공에 속아 여러분의 귀한 오늘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여유가 있고 내일 아침 눈뜰 건강이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길 위에서 피어난 작은 꽃들을 감상하며 천천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작은 선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충분히 성공적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체로 고귀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날에 평온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